우리 수열의 극한의 정의 그 첫 번째 1차시 때 내줬던 과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애들의 반응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했거든요. 자유과제로 올려놨는데 그 자유과제에도 대답해준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거기서도 잘 이해를 못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PPT로 만들어 봤는데, 그 첫 번째로는 수가 모아지는 또는 모이는 것이다. 여기서 그 값에 가까운 수가 모아지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가까운 수가 뭐냐, 뭔가가 가까워지고 뭔가가 모아지는데 그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열의 값이다 이거지. A10, 11, A12, A13, A14, A15, A16, 땡땡땡, A 뭐 100, A1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열의 하나하나의 값이 극한값 뭐 L로 수렴한다면 L에 계속 가까워진다 이거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인덱스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인덱스라는 거 알면 좋은데 AN의 그 N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100이다 그럼 100이 인덱스인 거죠. 그럼 그 인덱스의 값이 커질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게 수렴이다. 그래서 가까운 수라는 거는 AN의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항 AN이 어떤 항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사소한 건데 어떤 항에 가까워진다고, 이 말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수열 AN에 포함된 항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값, 극한값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뭐 11111 이런 수열은 1이 그 극한값이니까 1이 포함이 되는데 n분의 1에 무한대 갔을 때 그걸 해보면 0이 되는데 n분의 1에는 0이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거리가 줄어든 거 잘 썼고, 특히 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써준 학생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열의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극한값과 수열의 값 자체가 오차가 계속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계속 가까워져 가는데 중간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지 혼자 딱 튀어 올라가지고 그 거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n이 계속 커지면 어쨌든 간에 가까워지고 그 거리는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열의 수렴은 정의역이 무한한 상태에 가까워질 때 치역의 목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쭉 얘기했는데, 여기서 정의역 뭐 치역 이런 말을 썼는데 정의역이 무한한 상태, 뭐 이 말 자체가 잘못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을 뭐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n이 커질수록 수열의 값과 극한의 거리가 매우 작아진다 정도로만 정리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 다음에 또 수열의 수렴이랑 항이 무한하게 커짐에 따라 그 값이 일정한 값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어떤 한 값에 이른다, 도착한다, 또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때 잠깐 얘기한 적 있었는데 n분의 1이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게 이제 0에 가까워지냐 아니면 0이 딱 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적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결론은 뭐다? 0이 안 되고 무한으로 갔을 때만 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x축하고는, 그러니까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x분의 1하고 x축하고는 안 만난다. 그래서 안 만나고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이제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일 땐 그냥 딱 0이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실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축에서는 만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도 똑같고. 근데 이제 무한대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는 딱 붙어있다,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거는 이제 무한일 때 이제 결정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정확하게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 보는 거냐? 그건 아니죠. 복수수도 어떤 새로운 수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 복수수가 나타나고 사용되잖아요. 뭐 2차 방정식의 허근에도 숨어 있고, 그런 것처럼 무한도 분명히 어딘가 나타나는, 실생활에 어딘가 나타나는 어떤 실체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그런 자연수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밖에 좋은 표현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공유를 해주는데, 수열의 한과 극한의 오차가 계속 작은, 아까 말했던 거죠. 수렴값인 L은 그래프상에서 점근선의 형태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점근선이란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점근선, 우리가 그 수투에서 배웠던 점근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이란 수열이 어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좋죠. 되게 시적으로 썼어요. 수열의 수렴은 어떤 목표, 별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열의 정의역이 한없이 커졌을 때 함수값이 하나의 값으로 모이게 되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n의 항과 n 플러스 항의 값의 차가 0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쓴 애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학원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무한대로 가면은 n번째랑 그 다음 번째 항의 그 거리가 둘이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왜 줄어들죠? 이게 모아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모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모아지면은 서로 인접한 것끼리 붙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되려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코시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코시수열은 인접한 두 항의 차가 0으로 가는 수열을 코시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코시수열하고 수렴하는 수열은 필요 충분. 엄밀히 말해서는 이 코시수열이 수열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좀 특이한 수체계에서는 코시수열이 수렴하는 수열하고 다른 곳도 있어요. 좀 되게 이상한 곳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코시수열 여기 정리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인접한, 그러니까 n번째면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둘이 딱 달라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항의 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돼요. 그냥 거리가, 그러니까 n번째 항이면 뭐 n 플러스 7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접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인접한 항의 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는 게 그 코시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코시수열이 왜 좋냐, 이걸 이용하면 극한값을 전혀 몰라도 수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을 되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식이라도 수렴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제가 조그맣게 정확한 정의,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 자연수 n이 존재하여 라지 n보다 큰 스몰 n m에서 am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면 수열 an은 코시수열이라 한다. 이런 엄밀한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학과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혹시 이거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여기다 이렇게 살짝 써놨어요. 자, 수열 발산 피드백. 이거는 이제 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썼는데, 어떤 학생이 발산은 값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값이 여기저기 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약간 하나 빠진 거 있죠.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도 발산되죠. 예를 들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같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것도 치우쳤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약간 말장난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열이 하나의 일정한 값이 아닌 2개 이상의 값으로 가까워지거나 그 값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수열이 발산해요. 근데 수열이 2개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수열이 있나요? 이건 착각한 게, 그러니까 1, 1, 이렇게 튀는 수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2개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그리고 수열의 정의를 물어봤는데, 이제 저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한 줄로 배열돼 있다, 나열돼 있다, 이런 말, 나열의 의미는 뭐냐,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세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1대1 대응되는 거죠, 자연수랑.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고급지고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면 수열이 뭐냐 했을 때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거 보면 무한한 수가 나열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약간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죠. 그러니까 수가 무한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 하나하나가 무한인 것이 나열돼 있다, 이런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표현할 때 항상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과제를 간단하게, 이거 어차피 다 하실 건데, 어떤 수열이 L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L 값에 아주 가까이 들어가는 수열의 항이 몇 개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에서 0.00000001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한 그 안에 과연 얘네 항이 몇 개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 댓글 달라고 해볼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잘 이해했으면 몇 개 있을지 딱 보여요. 그 다음에 선택과제, 아까 코시수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값은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하게 수렴함을 알 수 있는 수열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일단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는 미리 좀 공지를 해서 많이 들어오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